소정할 부분을 살리고 싶은 부분만 이게 영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뒤에 얼굴과 배경이 변경돼요. 배경과 모델이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의류 카테고리는 의류 쇼핑몰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보시면 됩니다. 의류가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카테고리가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마진이 정말 좋은 게 또 이 분야입니다. 중국 옷이 정말 싸고 이쁜 게 많아요. 마진 50% 60%는 우습거든요. 그리고 몇 벌을 주문해도 뭐 2kg 3kg대가 안 넘어갑니다. 최저가 무조건 항공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운보다 통관이 최소 4, 5일은 빨리 통관해서 빨리 도착합니다. 제 지금 직원이 여성 의류를 부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는 몇 개 할 거 소싱을 해놓고 주말에는 번역해서 상품 등록하고 하는데 월 매출이 한 4, 500 정도 나오거든요. 이걸로 돈 벌어가지고 저번 연말에는 남자친구랑 보라카이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VVIC라는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고 AI로 또 가상의 모델 만들어서 옷 입히고 하는 거를 저희 구독자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주면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좋아할 것 같다고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소싱할 때 이 모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한국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자고 하면은 또 모델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끔히 해소해주는 영상입니다. 제가 제 영상 끝까지 보란 말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10분만 봐주세요. 유료 강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반장님의 직원 A양입니다. 전에는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먼 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냥 재택근무하라고 편의를 봐주셔서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부업으로 의류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의류 소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소소한 팁 공유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VVIC 가입 방법은 메일 등록이나 타오바오 아이디를 연동해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타오바오 연결을 하려면 중국 휴대폰 번호를 인증받아야 해서 이메일 인증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중국어로 해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국어로 하면은 잘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하실 때나 이 사이트가 좀 적응이 되시면은 중국어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로그인 창 아래 보면은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쳐서 로그인 한다는 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가입을 한다는 뜻인데 여기 오른쪽에 이메일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맨 위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걸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디가 생성이 돼요.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VVIC 메인 화면인데요. VVIC는 광저우, 푸닝, 항저우 이런 식으로 지역별 의류 도매 시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류 시장 중에서도 유행이 가장 빠른 광저우에서 대체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저우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건을 찾을 때는 메인 화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메인 화면 옆쪽에 있는 구실을 찾다라고 적혀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페이지 자동 번역을 하니까 말이 안 맞긴 한데 이 부분은 판매자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VVIC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나와요. 판매자 이름 아래 여기 작은 키워드를 보시면은 현장 인증 공장 생산 능력 1일 10,000개, 하루에 10,000개 정도 의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공장이고 맨투맨 스웨터류 1위, 티셔츠 카테고리 2위 뭐 이런 식으로 VVIC 판매자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는 사실 잘 안 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구전 목록을 사실 많이 보는 편인데 의류를 구매 대행을 하시거나 사입을 하시게 되면 모델 사진에 대한 지재권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주문한 옷과 배송받은 옷의 사이즈나 색상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게 반품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시작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VVIC에서 이런 실패를 줄이는 방법과 지재권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좌측에 보시면 이게 카테고리 순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랭킹 순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 원피스를 누르면은 11월 6일부터 1월 4일까지 판매량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수량이 나와 있고요. 한국어로 보면 가끔 안 눌리는 오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중국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클릭이 돼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판매자의 상품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제가 클릭한 판매자의 상품인데요. 현재 판매 중인 상품, 하차 상품 여기 두 개가 중요해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판매자가 현재 팔고 있는 상품 그대로 보이는 거고 하차 상품은 이제 판매자가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 종합하다를 누르면은 이 판매자가 팔고 있는 상품 중에 종합 랭킹 순으로 보여주는 거고 가격이 싸다 이게 안 눌러지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 원문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순부터 보여지는 거고
이게 세 번째는 신상품 순위예요. 이런 스티커가 붙은 제품은 신상품으로 올려진 제품이 아니라 판매자가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 재고가 많거나 인기 있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자가 설정해 놓은 상단 노출인데요. 가격표 오른쪽 보시면은 판매자가 추천한 날짜가 보여요. 이건 1월 3일에 추천을 했고 이거는 23년 12월에 추천을 했네요. 제가 의류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 판매자가 추천한 제품은 항상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판매자 추천 제품은 꼭 올리는 편이에요. 내려가 보시면 판매자 추천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이 제품은 실제 신상품 순으로 보여지는 목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게 지금 중국어로 보면은 뒤에 3개가 보이는데 한국어로 보이면 이게 하나밖에 안 보여가지고 중국어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네 번째 있는 거는 찜수라고 하는 건데 다른 판매자들이 이 제품을 찜을 두는 수량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제품을 다른 사이트에 옮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VBIC 제품 같은 경우는 원클릭으로 타오바오에 이 제품 자체를 올릴 수가 있어요. 따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원클릭 이동하기를 누르면은 타오바오나 티엠마오, 알리바바, 도인, 핀더도 막 여러 가지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로 옮긴 순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유행하는 제품하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제품하고 좀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신상품 순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판매자 점수예요. 타오바오도 그렇듯이 이 판매자 점수를 항상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판매자 점수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VBIC는 특이하게 제품 리뷰 적는 칸이 없어요. 리뷰를 확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적혀진 걸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싱을 하셔야 되는데 맨 첫 번째 보이는 게 상품 실사율이에요. 이게 100%잖아요. 상품 실사율이 뭐냐면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직접 사진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사진 옮기다가 한국 모델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 실사율이 100%인 경우에는 이게 중국에서 촬영된 거라서 지재권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시 출하율은 판매자가 지정해둔 배송일을 지키는 확률인데요. 보통 80% 이상이면 꽤 높아요. 괜찮은 부분이고 근데 저는 사실 한 85%에서 90% 이상인 것들만 소싱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부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이게 만약에 배송이 늦어지면 판매자랑 계속 얘기를 해서 언제 보내냐 막 이런 걸 계속 물어봐야 하니까 그런 시간을 아끼려고 저는 90% 이상인 제품들을 소싱하는 편이고요. 반품 100%인 거 보니까 반품은 잘 해주는 것 같고 품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 제품과 받은 제품의 사이즈나 색깔이 똑같고 품질이 높을 때 이 점수가 높은데 보통 85% 이상이면은 색상은 당연히 동일하고 사이즈도 거의 동일한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90% 이하인 제품은 실밥 디테일이나 마감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대체적으로 있었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100%에 가깝다 하면은 마감 디테일이나 퀄리티까지 좋은 경우가 있어서 여기 품질 부분이 높은 곳에서 소싱을 하면 더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 판매자가 지정해둔 배송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판매자가 팔고 있는 제품을 클릭하시면 판매량, 옮긴 수, 찜수가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 보시면은 실제 촬영 사진이라고 적혀진 인증 문구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판매자가 직접 사진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있으면은 중국 판매자가 사진을 찍은 부분이라서 이제 지재권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진이고 바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배송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여기서 배송 확률이 81%니까 이틀 내에 배송이 될 확률이 81%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알리왕왕이 있어요. 이것도 타오바오랑 같이 판매자한테 대화를 거는 건데 VBIC는 판매자한테 대화를 걸면은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수치를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애초에 소싱을 좀 높은 곳에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하차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하차 상품은 판매자가 더 이상 팔지 않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절대 소싱하시면 안 돼요. 이 하차 상품을 이쁘다고 소싱했다가 만약에 구매하면은 이제 판매자가 더 이상 팔지 않는 물건이니까 물건이 배송이 안 돼요. 물건이 배송이 안 돼도 품절인 경우에도 판매자가 따로 연락을 주거나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뭐 물건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걸 시켜라 또는 환불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차한 상품은 절대 소싱하시면 안 돼요. 위쪽의 데이터도 확인하고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이 옷을 소싱하고 싶다면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가운데에 찜하기가 있고 이거랑 비슷한 제품 찾기를 누르시면 비슷한 제품이 나오죠. 근데 웃긴 게 이 판매자가 파는 마켓이에요 다. 품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서
다른 판매자 옷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찜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판매 페이지에 보면은 사진 아래쪽에 찜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물건 구매가 진짜 편해요. 이 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은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은 즐겨찾기가 있어요. 즐겨찾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찜한 제품들이 보여요. 한국어 번역해서 보이면 안 보이는데 중국어로 보면 하차 상품이 있어요. 하차 상품은 내가 찜해둔 물건 중에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는 제품인데요. 이 하차 상품을 확인하셔서 판매자가 더 이상 팔지 않는 물건을 내 마켓에서 바로바로 삭제해 주셔야 돼요. VBIC 같은 경우는 옷도 엄청 빨리 바뀌고 의류가 유행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옷이 되게 빨리 내려가요. 오래 파는 제품도 있긴 한데 내려가는 제품이 더 많아서 매일 아침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내려간 제품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확인하는 작업을 매일 아침에 약간 루틴처럼 해주시면은 뭐 품절 없이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싱하면 안 되는 제품을 말씀드릴게요. 방금 처음에 봤던 매장을 다시 들어가 줄게요. 이게 물건을 클릭하면은 사이즈가 적혀져 있지 않은 제품 소싱하시면 안 돼요. 구매 대행은 내가 직접 사서 판매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안 보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이즈를 안 올려놓으면은 사이즈 좀 알려달라는 CS가 엄청 많이 와요. 사이즈가 있는 제품을 소싱하셔야 돼요. 보통 사이즈가 위쪽이나 맨 아래쪽에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적혀진 제품은 소싱하셔도 되는데 가끔 이렇게 사이즈가 안 적혀져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소싱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한국이랑 엄청 많이 사이즈 차이 나시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X 스몰이 75부터 85g으로 돼 있는데 이게 500g에 1kg예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하시면 킬로그램이 되는데 75면은 37.5kg부터 42.5kg까지. 그래서 이 X스몰은 37.5kg부터 42.5kg까지 뭐 입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허리 둘레를 보시면은 58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이즈표를 적어 놓으신 다음에 하단에 이 제품을 측정한 위치에 따라 1부터 3cm까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사진을 디테일하게 엄청 잘 찍었어요. 근데 사이즈표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저는 옷이 이뻐도 소싱을 안 합니다. 이 사이즈 문의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요. 근데 내가 답변해 줄 수가 없으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서 저는 사이즈표가 없는 옷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모델은 사이즈가 작고 되게 아담해요. 보통 모델 키를 보면은 158에서 160 정도 되고 엄청 깡마른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게 보는 거랑 실제 받았을 때 손님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꼭 사이즈가 있는 옷을 하셔야 반품을 신청해도 단순 변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대한 배송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품도 한번 봐볼게요. 이 2위 제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위 제품을 보니까 가격대가 엄청 높아요. 맞춤 제작을 판매하는 곳이라서 구매 대행하고 맞진 않아서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집에 들어왔는데 제품 실사율이 54%예요. 거의 반반 비율이죠. 이게 50%는 자기가 찍은 사진이고 50%는 어디서 퍼온 사진인데 요즘 중국인들도 화장을 약간 한국인처럼 해가지고 알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가 상품 실사율이 엄청 낮은 편인데 저는 옷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실사율이 적으면은 품은 소싱을 안 해요. 어차피 부업으로 하는 건데 지재권 연락 받으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사율이 낮은 곳에선 안 해요. 보통은 이제 상품 실사율이 거의 다 높아요. 막 100%인데도 많이 보이고 상품 실사율이 100%인 곳에서 소싱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사실. 종합 랭킹 말고도 커플룩이 있어요. 시밀러룩이라고 하는데 VVIC에서 판매하는 시밀러룩은 뭐랄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한 부분 중에서 여기 판매량이 있는데 확실히 시밀러룩은 판매량이 엄청 낮죠. 100단위가 넘어가는 게 지금 랭킹 5위 안에 3개밖에 없어요. 오리털 패딩이잖아요. 오리털 패딩 273원이면은 거의 5만원 좀 넘는데 5만원 좀 넘는 금액이면은 사실 되게 톡다운이면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매량이 없는 것도 사실은 소싱을 하지 않아요. 지금 원피스를 눌러서 들어왔는데 여기 헬로코코라는 데가 부업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판매점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제품을 보시면 이 모델 키랑 몸무게도 나와 있고 이 사이즈도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재도 엄청 잘 나와 있고 여기는 제품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사진도 엄청 디테일하게 잘 찍어놨어요. 보는 옷이랑 받는 제품이랑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마감도 괜찮고. 의류 구매 대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단순 변심으로나 제품이 불량이라서 반품 온 옷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사이즈가 엉터리로 달라요. 만약에 주문을 했는데 내가 본 사이즈보다 작게 나온 옷이 있는데 이게 구매한 분께 맞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맞으면 거의 100% 반품을 하시거든요. 미리 알 수는 없고 샘플링을 하셔도 되는데 구매 대행은 샘플링을 안 해요. 저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반품 몇 번 받으면 아, 이 집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쌓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감을 쌓기 전에 최대한 예방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한국 시크라고 적혀 있거나 여기가 보시면은 한국 인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인스타그램 풍이라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옷을 뜻하는데 여기 인스나 아까 시크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모델이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90% 이상은. 만약에 지재권이 걱정되신다 하면은 이런 단어가 포함된 제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 30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차 상품 이런 거 확인하고 밤에 시간 되는 대로 저는 현재 수동으로 올리고 있고 구매 대행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팔면 5만 원 이하는 손님이 물건을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제품들은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데 5만 원 이하 제품들은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저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의 매출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저는 임반장님처럼 키워드를 조합해서 판매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옷을 판매한다고 치면은 긴 거랑 뭐 짧은 거 두 개 있잖아요. 만약에 긴 거를 판다고 치면은 제가 스스로 조합을 하는 편이에요. 원피스를 보시면 지금 깊은 유넥이잖아요. 그래서 깊은 유넥, 네오파드, 끈, 롱, 원피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올리는데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 적기도 하고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U라고 판매량이 높지 않아도 랜덤으로 손님한테 그 옷을 손님이 클릭한 옷과 비슷한 연관 상품으로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옷은 아무래도 그렇게 팔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욕심이 있었으면은 막 슬롯을 쏘거나 뭐 키워드를 조합해서 판매할 텐데 저는 지금 제가 올리는 건 상품평이 이렇게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 제품이 사실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도 현재 월 매출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고 순이익은 25%에서 40% 정도 돼요. 저도 임반장님 밑에 있으면서 배운 소스들을 접목해서 부업으로 그냥 소소하게 용돈벌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벌면서 하고 있어요. 한 제품을 업로드하는 시간은 저는 프로그램을 안 쓰고 다 수동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물론 한 제품당 막 3, 40분씩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한 제품당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의류 구매 대행을 복잡한 거 싫고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옷은 맨날 입는 거잖아요. 접근이 편하니까 타오바오나 VVIC에서 의류 구매 대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을 만약에 소싱해서 올리고 싶다 하면은 팝쿤을 이용해서 이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받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포토샵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요소라고 있거든요. 요소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조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좀 내리면 의류 사이즈 가이드가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셔서 보통 원피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원피스 제품을 소싱했다 치면은 이 원피스 제품은 이 사이즈표를 저장해서 이제 숫자만 바꿔서 올려요. 중국 VVIC나 타오바오 보시면은 사진 가로 픽셀이 보통 750에서 790 또는 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려면 800에 한 1500 정도로 사이즈를 적용해 주신 다음에 그 요소에서 조합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를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다가 사이즈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칸수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드래그로 선택을 한 다음 우클릭을 하셔서 오른쪽에 한 개 열 추가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고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은 한 개 열 삭제를 눌러서 삭제가 가능해요. 방금 제가 본 이 제품을 이 사이즈표에 한번 적어 볼게요.
저는 긴 원피스만 일단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 소재가 있어요. 소재도 적어주시면 좋은데 다이아몬드 마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런 거는 번역이 아예 잘못된 거라서 그냥 성분만 폴리에스터 100%라고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원피스 사이즈를 제가 적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작업 공간에서 제가 저장한 템플릿을 언제든 불러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원피스를 올릴 때는 여기 숫자만 바꿔서 상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 올리실 때 중국어로 돼 있는 부분은 삭제하시고 이 부분만 따로 저장해서 올리시면 돼요. 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의류 같은 경우는 옷이 눈으로 바로 보이고 소재나 사이즈만 있으면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하고 이 사이즈표만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VBIC에서 소소한 팁 같은 거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AI 모델을 사용하면서 촬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네킹 컷이나 사람 컷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팝콘을 이용해서 사진을 한 장 다운받아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I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받은 사진을 넣고 수정할 부분을 눌러요. 살리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어떤 사진을 얻고 싶은지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쇼핑몰에 간 여자로 적었지만 더 자세하게 적을수록 좋아요. 영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뒤에 확인하시면은 얼굴과 배경이 변경되었어요. AI 모델 표정을 바꾸고 싶으시면 아까 번역할 때 한국어로 웃고 있는 또는 감성적인 이런 단어를 넣어주시면은 이 모델 표정도 변해서 나와요.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살리고 싶은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고 저는 이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를 번역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자세하게 적으면은 그 나라 사람으로 AI가 자동으로 변경해 주거든요. 이게 랜덤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번 사진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편집을 눌러서 젊은 여자로 한번 생성해 볼게요. 문구가 자세할수록 원하는 값에 가까워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젊은 여자로만 번역을 해서 붙여 넣기를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대가 확실히 어려지는 AI 모델로 보이죠? 다운받아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배경과 모델이 바뀌었죠. 이제 사진 사이즈만 조절하면은 썸네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로 하면은 바로 썸네일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마네킹 사진을 AI 모델로 변경해 볼게요. 거리를 걷고 있는 여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살리고 싶은 부분만 클릭해서 생성을 누르시면은 모델 얼굴이 없어도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다른 문구를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여자라고 제가 지정을 해서 생성을 했는데 진짜로 우즈베키스탄 여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쁘고 젊은 여자를 선택해서도 보여드릴게요.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진짜 아예 다르게 나와서 원하는 모델을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구를 넣을수록 원하는 모습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경도 거리나 바다, 쇼핑몰, 집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올려주시고 표정은 뭐 웃고 있는 무표정의 이런 표정도 정할 수가 있고 여성 또는 남성의 성별을 적어주시는 게 당연히 더 좋고 그 느낌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시크한, 도도한 같은 느낌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 외에도 이 AI가 가방이나 헤어를 코디해주기 때문에 소녀, 젊은, 어린, 늙은 이런 문구를 적용해 주시면은 원하는 값에 더 가깝게 나와요. 의류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다른 사람하고 너무 사진이 다 똑같으니까 이런 AI 편집 툴을 사용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있는 편이고요. VBIC 말고도 타오바오에서도 물건을 소싱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 소소한 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쇼핑몰로 올해도 열심히 일해서 쇼핑몰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저희 직원이 중국 이 VVIC라는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으로 의류 소싱해가지고 AI 모델 입혀가지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고생해서 편집하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많은 실망을 한 다음에 유튜브 이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렵게 꼬셔가지고 2탄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수지만 너의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응원 댓글들이 많이 달리니까 다시 좀 찍어보자 해가지고 회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VVIC라는 쇼핑몰에서 사이트에서 물건을 소싱한 다음에 구매 후 배대지까지, 그런 다음에 배송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까지 다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VVIC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올린 영상이 첫날이랑 이튿날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의류 구매 대행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카페를 통해서 쪽지나 대화창으로 저한테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답변 드리다가 생각보다 의류 구매 대행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디서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VVIC 의류는 직접 픽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배대지 통해서 구매 대행 신청하고 구매한 배대지에서 배송 대행 신청해서 바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배대지 어디 사용하냐고 물어봐 주셨을 때 제가 빅플직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가 사용하는 편한 배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임반장님이 사용하시는 빅플직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빅플직구가 VVIC 구매 대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투데이 직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대지는 소통이 잘 되고 배송이 빠르고 가격이 저렴한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정말 괜찮은 배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배대지를 보시면은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의류 배송은 거의 항공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보통 항공 배대지 하는 데에는 광저우랑 위해를 많이 해요. 위해 항공이 진짜 싸거든요. 위해 항공을 누르시면 구매 대행 VIP는 0.5kg에 4,3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의류가 많이 무겁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여름 원피스나 잠옷 같은 거는 보통 0.5kg가 안 넘거든요. 근데 이제 청자켓이나 겨울옷을 보내면은 1kg가 넘긴 하는데 1kg가 넘어도 6,600원이면은 엄청 저렴한 거죠. 위에 항공이랑 항공 특송이 있는데 항공 특송으로 보내시면은 여기는 이제 한국으로 운송되는 가격이고 여기서 또 국내 배송료가 붙어요. 의류 구매 대행을 하시려면은 위에 항공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배대지가 특이한 게 위에 광저우 이후 중국 내 세 군데의 배대지가 있어요. 광저우를 보면은 위해보다 가격이 높아요. 이유도 마찬가지로 위해보다 가격이 높아서 저는 무조건 위에 항공으로 해요. 보통 통관이 배대지 출고한 뒤에 손님이 받는 것까지가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보고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반 회원이랑 배송대행 VIP, 구매대행 사업자, 구매대행 VIP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제가 드린 추천인 코드를 쓰고 가입을 하시면은 10,000원어치 쿠폰을 줘요. 이게 무슨 쿠폰이냐면은 20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데 500원 쿠폰을 20장을 줘요. 10,000원을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안 받으면 너무 아깝죠. 그리고 투데이 직구 좋은 점이 배송이 싸다는 거 외에도 VVIC 구매 대행을 신청하면은 수수료가 1%예요. 다른 데는 보통 5%, 7%, 뭐 10% 이런 식으로 받는데 여기는 1%예요. 구매 대행 하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분들이 VVIC는 뭐 직접 픽업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버를 보니까 VVIC를 엄청 어렵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VVIC도 엄청 쉽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위에 VVIC에서 대신 발송이라는 문구가 떠요. 지금 저는 보여드리려고 배대지 주소를 작성했는데 구매 대행으로 배대지에서 주문하실 때에는 상품 URL만 주시면 돼서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세요. 저는 이제 배송비랑 이런 거 총 금액을 보여드리려고 작성한 거거든요. 아래 보시면은 제가 아까 옷을 2개 담았잖아요.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배송 방법을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CJ 택배 이런 건데 윈다 택배 그리고 위엔통 택배가 있어요. 동일하게 다 6위안이죠.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은 1,200원 되는데 배대지로 배송해주는 비용이 6위안 1,200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VVIC 옷을 뭐 직접 픽업을 해야 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VVIC는 타오바오랑 똑같아요. 이 배송 비용이 따로 추가될 뿐이지 타오바오랑 다른 게 전혀 없거든요. 아래 보시면은 나호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옷을 그 상점에서 직접 픽업하는 비용인데 이거는 옷 하나당 1위안이에요. 1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200원이죠. 제가 2개를 시켰으니까 지금 2위안이 청구되었어요. 한국 돈으로 400원인데 이 옷을 택배사에 넘겨주는 과정에 대한 서비스로 하나당 1위안이 청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기본 검사고 두 번째 거는 고급 검사예요. 기본 검사는 한 벌당 1위안 200원이고 고급 검사는 지금 할인이 돼가지고 한 벌당 2위안 한국 돈으로 약 4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2개 다 써봤거든요. 근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옷에 하자가 있으면은 이게 고급 검사를 해도 하자가 있는 건 똑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검사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비스 비용으로 더 받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원래 보시면은 1위안 200원짜리는 기본 검사라고 해서 수량이 맞는지 검사해주는 거고 이제 고급 검사는 수량이 맞는지 검사해주고 뒤집어 보면서 검사해주고 세심한 부분까지 검사해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을. 고급 검사를 해서 분량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포장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에 있는 게 보통 폴리백 비닐에 포장되어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뽁뽁이에 포장되어 있는 건데 폴리백 같은 거는 무료고 뽁뽁이 포장을 하면은 하나당 2위안 한국 돈 400원이 청구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자 포장인데 3위안 한국 돈으로 600원이 청구되는 거예요. 근데 옷 같은 경우는 파손이 없어서 그냥 기본 폴리백 포장을 하셔도 됩니다. 청구되는 비용 보면은 옷 2개 선택한 거 120위안 파호후우라고 해서 6위안이 청구되는데 이거는 배송비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엔통 콰이티라고 물류회사를 선택해서 6위안이 청구되었잖아요. 이게 이 금액이에요. VBIC에서 배대지로 가는 물류 비용 택배 비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 서비스인데 여기 상단에 적혀진 이 상점에서 물류사에 넘기는 과정에 포함된 금액 제가 2벌을 주문했으니까 2위안 한국 돈으로 400원이 청구됐고 검사는 기본 검사를 해서 2위안 2벌을 해서 400원이 청구된 금액이 2개를 합치면 4위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가됐고 맨 아래 예상 차액이라고 1위안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품마다 어떤 상점은 있고 어떤 상점은 없는데 여기 아래 상점에 보시면은 이 옷이 품절이 됐을 경우에 똑같은 제품을 자동으로 변환해서 발송해주는 서비스예요. 만약에 이 제품이 품절이고 없으면은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비용이 1위안이 청구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환불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1위안은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옷 2벌 해서 배대지까지 배송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옷만 구매하면 2벌에 120위안인데 이런 서비스랑 물류비까지 합치면은 131위안 이거를 내시면은 배대지까지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VBIC에서 배대지까지 직접 뭐 픽업을 해야 한다 막 이런 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이런 추가 비용이 있는데 미리 알고 계시면 얼마인지 대충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투데이 직구 같은 경우는 지금 VBIC 물건을 볼 때 제가 지금 광저우에서 봤잖아요. 광저우에서 웨이하이까지 6위안이 드니까 택배비는 항상 거의 기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추가 비용은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골라서 배대지에 구매 대행 신청을 하고 배송 대행 신청을 하고 물건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VBIC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옷을 사려고 해요. 이거 사이즈를 보시면은 빅 사이즈 의류인데 총장이 라지가 122, 엑스라지가 123, 2엑스라지가 124, 3엑스라지가 125예요. 의류 구매 대행을 하시려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일 큰 사이즈가 125cm잖아요. 키가 150이신 분들은 이 원피스가 바닥에 끌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키 175인 분들은 125cm의 기장의 원피스를 착용하시면은 종아리 밑으로 살짝 오거든요. 모델을 보면은 지금 발목 바로 위에 있죠. 이 모델의 키는 아마도 158에서 160 정도 될 거예요. 사이즈 무늬보다 제가 키가 몇인데 어디까지 오나요? 이런 무늬와 제가 키가 몇이고 체중이 몇인데 저한테 맞을까요? 어떤 핏으로 착용되나요? 이런 문의도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사이즈 표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사이즈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네이버에 신장별 원피스 길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원피스나 스커트 또는 바지 신장별 길이를 미리 다운 받으셔서 대충 한번 보세요. 계속 여성 의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VVIC에서 판매하는 98% 이상의 의류가 여성용이에요. 남성용도 있긴 한데 수가 굉장히 적어서 계속 여성용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구매해 볼게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사이트 메인에 보시면은 여기 구매 대행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신청을 누르시고 주의사항 동의 위에 저희는 항공 배송으로 할 거예요. 받는 사람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은 영문명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적으시고 여기 하단에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휴대폰 번호, 오른쪽에는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기본 사항이니까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배송 요청 사항에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손님들의 요청 사항 문 앞에 놔주세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고객님들이 주문하실 때 요청 사항 남긴 부분은 이 부분에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고 없다면 직접 기재를 클릭하셔서 직접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구매할 상품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제가 본 원피스가 이건데 판매 페이지에서 마우스를 올리면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전체 사진을 다운받기 때문에 저는 한 장만 받을 거기 때문에 팝콘을 이용해서 받겠습니다. 팝콘을 못 오시는 분들은 임반장님 카페에 가시면 쇼핑몰 팁을 누르셔서 타오바오 페이지 사진 다운받는 방법 확장 앱을 보시면은 정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없으시다면 받으세요. 이렇게 구매하고 싶은 원피스 사진 한 장을 다운받습니다. 그 후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올려주시고 여기 보면 쇼핑몰 사이트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VVIC에서 할 거니까 VVIC 사이트를 이렇게 정해주시고 여기 통관 품목은 의류잖아요.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원피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피스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목록 통과 의류 원피스 그리고 드레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한 의류를 낱장으로 보내실 때는 목록 통관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량이 하나고 단가가 59위안이에요. 여기 그리고 색상을 적어야 되는데 VVIC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가 사고 싶은 색상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 여기서 선택하셔서 적어주신 다음에 상품 URL을 적는 부분에는 상단에 있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URL을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동 결제와 수동 결제가 있는데 자동 결제는 뭐냐면은 돈을 여기 배대지 사이트에 저장해 놓으면은 물건이 도착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출고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동 결제는 이 투데이 직구 배대지에서 이 물건 값이나 배송비가 책정되면은 제가 수동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검수 옵션 제품 박스 개봉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의류는 포함이 안 돼요. 정밀 검수 보시면은 상품 파손, 변색, 오염 확인 등 개인 통관 기준에 하나여 의류 올풀림 같은 거를 정밀하게 검수해 주는 건데 저는 이건 안 해요. 왜냐면 약간의 올풀림이나 단추 풀어짐, 마감이 살짝 안 좋다 이 정도는 고객님들이 보통 연락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만약 연락을 주셨다면은 고객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만약에 고객님이 말한 약간의 불량이 세탁소에서 해결된다는 일이라고 하면 예상 비용을 미리 보내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은 보통 넘어가거든요. 이거 개인 통관 수량 확인이 있는데 이거는 무료잖아요. 이건 해주세요. 만약에 물건이 도착하면은 제품 수량 사진 한 장이 무료로 촬영해주세요. 색깔 정도만 확인하면 되셔서 이것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단에 배송 대행 검수가 있어요.
5배송 유무 수량 색상 사이즈 사진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VBRC에서 검수한 뒤 제품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5배송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데이 직구는 다른 곳에서 구매할 때 드는 구매 대행 수수료가 1%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하잖아요. 보통 5%에서 10%까지 받거든요. 그리고 항공으로 운송하는 비용도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500원까지는 써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뽁뽁이 포장, 뭐 대박스 포장, 폴리 포장 막 이런 게 있는데 옷이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하면은 이 폴리 포장이 엄청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구매한 의류는 이게 겨울옷이고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폴리 포장 대를 선택해서 따로 포장해야 하는데 VBRC에서 주문한 옷은 그래도 폴리백 상태가 더럽지 않고 깔끔한 편이어서 선택을 안 하고 배송을 진행합니다. 제거 옵션에는 박스 비닐 제거, 의류 박스 제거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보이스 영수증 제거예요. 이게 가끔 포장 안에 영수증을 넣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고객님한테 가는 건 확실히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인보이스 영수증 제거는 꼭 하는 편이고 원산지 표시 옵션은 구매 대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입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상단에 목록 통관을 선택했잖아요. 의류 한 벌은 목록 통관이 맞습니다. 간이 통관하고 목록 통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알고 가셔야 합니다. 구매 대행에는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한 경우가 한국으로 대량의 물건을 들여올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동이 있는데 경동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박스 포장을 했을 때 박스 세 변의 합에 150cm 이상이거나 무게가 무거울 경우 경동 택배로 이송이 돼요. 화물 택배죠. 근데 저희는 의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볍고 부피가 작잖아요. 그래서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도서상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거나 되게 배송이 어려운 곳에 살게 되신다면 이게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저희가 마켓에 물건을 올릴 때 도서상관 비용을 따로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의류, 신발류, 납품종 상세 검수 비용이 있는데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한 벌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노데이터 촬영이라는 거는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송장을 등록했으면 그 송장을 이 배대지에 그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송장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구매 대행이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 아니니까 돼지코는 필요 없겠죠. 구매 견적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배대지에서 제가 사는 물건이 이걸 사는구나 확인하고 얼만지 저한테 알려줘요. 이게 구매 견적을 제출하고 좀 기다린 뒤에 구매비가 나오면은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정시 배송률이 56%잖아요. 저는 여기서 소식을 합니다. 만약에 정시 배송률이 낮은데 내가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팔고 싶으시다면은 먼저 대화를 거세요. 대화를 걸어서 이게 지금 현재 재고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답장이 빨리 온다면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알리왕왕으로 대화를 걸었을 때 답변은 없었고 알리왕왕 위아래로 보이시면은 여기 웨이신이라고 중국 위챗 한국으로 치면 약간 카카오톡 같은 건데 구매 대행 하시려면은 위챗 아이디 하나 정도는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챗에서 이 아이디를 친구 추가해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구매하기 전 습관이 사장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이 옷이 지금 재고가 있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이 오죠. 있다고. 이 판매 사이트 대화창은 별로 확인을 안 하지만 위챗은 그래도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이고 중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위챗보다는 QQ예요. 근데 한국 핸드폰으로 QQ 가입은 안 돼서 차선책으로 위챗을 가입해서 친구 추가해서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판매자 답변이 제가 오후 6시 14분에 재고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오후 6시 21분에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럼 답변이 7분 만에 온 건데 이게 답변이 되게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시 배송률이 낮아도 판매자 답변이 빠르고 소통이 원활하면 이 판매자가 판매하는 옷도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을 합니다. 투데이 직구에서 제가 오전에 신청한 건이 구매 견적 완료가 됐다고 카톡이 왔어요.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매 비용이 산출된 걸 결제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구매 비용 상세를 보시면 주문 번호가 써있고 상품 비용이 지금 11,703원, 구매 수수료 118원, 기타 비용 1,587원 해서 총 비용이 13,408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상품 비용은 뭐냐면은 제가 이걸 구매할 때 이 옷이 59위안이잖아요.
구매대행 사업자 적용 환율을 곱한 비용이 11,703원이 나왔고, 구매 수수료, 다른 배대지는 보통 5%에서 10% 하는 데도 있고 건당 50위안 하는 곳도 있어요. 1%면은 엄청 싼 편이죠. 그리고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이 옷을 픽업해서 택배사한테 인계되는 돈이랑 배송비용 금액이 합쳐진 부분이고, 그래서 총 비용이 13,408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마이 페이지에 가보시면 상단으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미결제라고 뜨는 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셔야 이 결제 내역으로 나중에 부가세 신고라든지 구매대행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쓰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세요. 아직 구매대행 사업자 신용카드는 있는데 홈택스에 등록을 안 하셨다면 등록하고 사용해 주세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가 투데이 직구에 도착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물류 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VBIC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이제 좀 아셨나요? 만약에 오늘 올린 영상 반응을 보고 조회수가 높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으로는 구매한 물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언박싱 해서 마감 상태나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나 오데마켓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판매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스마트 스토어고요. 세 번째가 쿠팡이에요. 그 다음에 지마켓, 인터파크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두 번째는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구매 대행으로 의류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를 아시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그재그나 이런 플랫폼 아니고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르시겠죠? 여기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영상 반응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언박싱이랑 두 번째로 매출 많이 나는 판매처랑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지금 잘 팔고 있는 제품들 소개랑 소재 설명이랑 중국어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 영상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임반장님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제 유튜브 내용이 대부분 이 현직 셀러 위주입니다. 닥땡에서 판매가 잘 안 되시는 분이나 또는 상품 등록했는데 판매가 잘 안 일어나신 분들, 하루에 한두 개, 두세 개밖에 못 파시는 분들한테 이 팁이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또는 이 전반적인 쇼핑몰 흐름, 팩트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정작 초보셀러 입문하신 분들이 보는 정보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하는 말이 사장님 영상은 거의 맨 지랄하는 것밖에 없다고, 좀 초보를 위한 그런 정보를 많이 올리라고 좀 욕을 쿠사리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대지에서 물건을 검수하는 모습부터 상세 페이지를 좀 꾸미고 등록하는 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아닌 저한테 뭐라고 한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 좀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저랑 이 채널을 병행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대지 도착한 물건 체크하는 방법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해서 네이버 상품 등록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상품 등록편 보시기 전에 VBIC 의류 구매 대행 1편하고 2편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시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편 영상에서는 구매 비용을 결제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이 옷이 배대지에 도착한 다음에 국제 배송 비용을 내라고 해서 국제 배송 비용을 내서 현재는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배송 비용이 책정되면은 먼저 우측에 있는 실사 보기를 누르셔서 옷을 한번 봐보세요. 저번에 제가 2탄에서 설명드린 500원을 추가하면은 어떤 사진을 찍어주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보낸 운송장 사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문한 옷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하고 받은 옷이 색상이 똑같죠. 그리고 사이즈표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또 한 장은 이렇게 펼쳐서 찍어주시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옷의 오염이나 하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배송되기 전의 사진도 한 장 이렇게 찍어주십니다. 배송 비용을 내면은 항공으로 이동돼서 제가 주문한 곳까지 배송되는 거예요. 국제 배송 비용이 지금 5,950원이 나왔어요. 제가 주문한 옷이 800g이에요. 겨울옷이고 크고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800g 정도가 나왔고요. 적용 무게는 1kg 해서
배송 비용 5,650원이 책정되었고 배송 대행 검수 사진 촬영 500원을 제가 저번에 추가했잖아요. 기본 배송 비용에서 500원이 추가되었고 배대지 도착했을 때 폴리백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깔끔하게 포장해서 새로운 폴리백에 포장한 300원의 비용을 추가해 주셔서 6,450원이 나왔어요. 이 6,400원 국제 배송 비용이 뭐냐면은 중국 배대지에서 공항으로 이동해서 그 공항에서 제가 주문한 옷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에 도착해서 세관을 넘어간 다음 택배사로 인계돼서 제가 주문한 곳까지 배송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옷이 13,408원이었고 배송 비용이 6,450원이었잖아요. 배송 비용 5,950원 되어 있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500원짜리 쿠폰을 써서 할인 받아서 결제했어요. 만약에 할인 안 받았을 경우에는 19,858원 중국 VVIC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집 앞까지 배송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오픈마켓에 실제로 이 원피스를 팔고 있어요. 이 원피스를 지금 3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39,000원에 팔면 마진이 얼마가 남는지 보여드릴게요. 판매 가격이 39,000원, 매입 단가가 13,408원,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배송비가 6,450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스마트 스토어에 판다고 치면 지금 마진율이 43.45%고 부가세 포함 전에는 16,946.3원인데 부가세를 빼면은 15,405.73원이 제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마켓 기본 수수료가 3.63으로 자동으로 써져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에 적혀져 있어요.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는 1.98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 자동으로 책정된 거는 그냥 일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되게 적은 편이라서 구매 대행이나 물건을 파실 때 수수료가 제일 적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게 좋으신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 키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프로모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쿠팡을 보시면은 지금 10.8%예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10.5%고 이게 부가세 포함이 안 된 거라서 1%를 추가하면은 정확한 의류 판매 수수료가 11.5%고 마켓 배송비는 3%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3.3%로 계산하시면 돼요. 쿠팡에서 판매하면은 43%였던 마진이 37.58%로 변했고 벌 수 있는 돈이 13,324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도 있는데 의류 판매 비용에 대한 마켓 기본 수수료는 마켓마다 달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영상을 찍은 목적인 제품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피스를 올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 2편과 동일하게 저는 팝콘을 이용해서 사진을 다운받을 거예요. 1, 2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임반장님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쇼핑몰 TV라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마진 계산기도 확인 가능하시고 타오바오 페이지 사진 다운받는 확장 앱 보시면은 팝콘 다운로드하는 주소랑 팝콘 확장 페이지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진을 받아줄게요. 다운받은 폴더를 확인하시면 맨 처음에 페이지 인포라고 다운받은 페이지의 URL이 적혀져 있는 문서가 있고 여기 판매처에서는 지금 핑크랑 보라색 두 가지를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진이 합쳐진 거는 냅두고 위아래 중국어가 있어서 보기가 싫으시면은 저는 보통 포토샵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림판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이즈표 제작 방법은 1탄을 확인해 주시고요. 전에 제가 올린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어는 괜찮은데 중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중국어가 많이 들어간 사진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삭제하고 올리지 않아요. 사진도 올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명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카테고리명을 검색해 주셔야 되는데 카테고리 검색으로 원피스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원피스를 선택해서 선택해 주셔도 돼요. 맨 첫 번째 보시면은 구독 설정이 있어요. 구독 설정은 해외 구매 대행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포함이 안 돼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품명 부분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라고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이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가 있어요.
적합도는 뭐냐면은 상품을 올릴 때 브랜드 네임이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 백팩을 판매하면은 생활 건강, 애완, 애견용품, 캐리어 정확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페이지는 상품 올리시기 전에 한번 보는 걸 추천드려요. 네이버 스마트워 우측 상단에 도움말이 있어요. 여기서 SEO라고 치시면은 첫 번째 상품 정보 검색 품질이란 무엇인가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상품 검색 SEO 가이드 보러 가기를 누르시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명을 만들 때 중복되는 단어, 상품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 할인 정보 등은 제외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아래 내용은 있다면 필수적으로 기입하고 가능한 아래 순서대로 기입해 주세요. 보시면 이제 브랜드 제조사가 적혀져 있고 시리즈, 모델명, 쌍, 소재, 수량, 사이즈, 성별, 속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올리면은 점수를 많이 준다는 뜻이고 점수가 높으면은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 상품명을 보시면은 안 좋은 상태라고 예시가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브랜드 키워드가 두 개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올리실 때는 브랜드명을 넣으시고 브랜드명, 모델, 색상, 성별, 옵션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적어야 잘 지어진 상품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자세한 거는 여기 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상품 정보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이슈 제한 키워드에 X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정유라 탄핵 웃음가스라고 해서 이슈가 있는 거는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은 인터넷에 치실 때 대다수의 분들이 누구누구의 원피스, 뭐 누구누구의 바지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연예인 이름을 넣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표 모델이 이분이라서 대표 모델이니까 상관없는데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상관도 없는 연예인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드라마 이름이나 연예인 이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연예인 59명 내 이름 쓰지만 오픈마켓 상대 집단 소송 오픈마켓을 통해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최모 씨는 얼마 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모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판매한 귀걸이가 빌미가 됐다. 최 씨는 해당 귀걸이를 한 달간 고작 25,000원어치를 팔았을 뿐이었다. 인터넷에서는 최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영세 사업자들의 호소가 줄을 잇는다. 아시겠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타사 브랜드 네임도 당연히 쓰면 안 되고 감성적인 표현은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인기도를 보시면 뭐 클릭수, 판매 실적, 리뷰수, 최신성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건 올려서 많이 팔고 리뷰가 많으면은 상단 노출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신뢰도 부분에서 상품명 SEO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성하는 상품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순서대로 작성해야 하고 중복되면 안 되고 특수 문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상품명 지을 때 많이 스트레스가 없으실 거예요. 아까 상품명 얘기를 할 때 이 순서대로 지으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제가 지금 올릴 상품에 상품명을 미리 만들어 보자면 먼저 브랜드 제조사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몰 이름 김 실장을 넣고 시리즈나 모델명은 없어요. 유형은 롱 원피스가 되겠죠. 그리고 색상이 두 개인데 핑크, 퍼플 두 가지가 있고 여기 지금 소재를 보시면은 뒷부분이 잘렸어요. 앞쪽에는 면 35%라고 돼 있고 뒷부분은 안 보이는데 번역을 해보면은 폴리에틸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번역했을 때 전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폴리라고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폴리 소재, 면하고 폴리가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냥 폴리만 쓰고 수량은 굳이 안 적어도 돼서 안 적고 사이즈는 이제 빅 사이즈, 성별은 여자 또는 여성, 여자 또는 여성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검색할 때 여자를 더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성을 더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고 찾는 부분은 임반장님이 작성하신 구매 대행 전자책 안에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있어서 저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에는 용량, 무게, 연식이나 호수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무게 같은 경우는
800g이었잖아요. 근데 의류를 판매하실 때에는 무게까지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적어준 대로 상품명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저는 키워드를 한두 개씩 더 찾아서 넣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품명을 지으시면은 안 팔려요. 그래서 키워드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추가하는 게 뭐냐면은 장소, 소재, 날씨, 이걸 꼭 적어요. 장소가 뭐냐면은 원피스는 보통 어떤 때 착용하시나요? 결혼식 하객 아니면은 브라이덜 샤워 같은 이런 특정한 곳을 상품명에 저는 써요. 예를 들어서 상견례가 될 수도 있고 데일리 또는 집 앞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장소 같은 경우는 꼭 넣는 편이고, 소재는 무조건 써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모인지 기모가 아닌지도 상품명에 써주시면 좋고, 날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계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 옷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씨도 같이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맨 뒤에 적어야 되는데 보통 중간중간 섞어서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상품명이 이게 한 문장이 돼서 말이 돼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면 안 되고, 이 상품명에 내가 팔려고자 하는 옷의 정보를 최대한 담아주시면 좋아요. 날씨를 쓴다고 하면은 겨울 기모 롱원피스, 그리고 제가 방금 구매한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견례나 브라이덜 샤워나 하객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약간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나 슈퍼 갈 때 많이 입거든요. 집 앞 롱 원피스를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20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거보다 조금 더 검색 수가 많은 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상단에 폴리 소재라고 적어줬는데 폴리 원피스보다는 면 원피스가 검색량이 더 많기 때문에 면을 적어주시면 좋고, 이게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면 원피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원피스 단어가 두 개가 중복됐잖아요. 이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면만 적어 주셔도 상품명에 검색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겨울 기모 롱 원피스를 팔고, 그 원피스 색상이 뭐 분홍색이랑 보라색이 있다. 근데 이것도 되게 고민인 게, 검색할 때 핑크를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은 분홍색을 더 많이 쓸까요? 이것도 좀 고민이죠. 보니까 핫핑크 원피스로 한 달에 검색 수가 380이고, 퍼플 원피스는 260, 분홍 원피스는 250, 보라 원피스는 210,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만큼의 검색량이 나와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게 핫핑크 색상이잖아요. 핑크색보다는 핫핑크니까 핫핑크를 적어주시고, 보라보다는 퍼플을 더 많이 검색하시니까 퍼플 그대로 가고, 면 소재 빅사이즈 여자, 그리고 장소는 집 앞이나 등하원룩, 캉스, 장소에 대한 걸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 저는 등하원룩이라고 하나 넣어서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지금 36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100까지 채워야 좋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50자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최대한 내용을 다 넣어서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누르시면은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하단에 보시면은 판매가, 제가 판매하려는 금액이 39,000원이잖아요. 이거를 39,000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59,000원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에 할인을 설정하기, 전체 할인 2만원을 넣고 이렇게 39,000원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할인을 한다고 하면은 왠지 더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판매가는 더 높게 할인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약 할인이 있는데 이건 날짜를 정해서 특정 날짜에 할인을 해주는 건데, 이거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 기간은 설정하면은 이 설정한 날짜밖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설정 안 함. 그리고 부가세는 과세 상품이죠.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물건을 보관해서 물류까지 해주는 건데 저희는 구매 대행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옵션 재고 수량은 저희는 구매 대행이고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오니까 일단 수량을 엄청 크게 적어줘요.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은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핑크 색상이랑 보라색을 파니까 이렇게 적어줬고, 제가 판매하는 옷은 라지부터 3X 라지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하단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직접 입력하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옵션명 개수가 저희는 색상이랑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직접 입력하고 싶으시면은 두 개를 하시고, 색상 핫핑크 퍼플 써주시고, 사이즈 라지, 엑스라지,
2X 라지, 3X 라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해서 미리 보시면은 직접 작성하시면은 이걸 눌러서 선택하도록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 입력을 더 좋아해서 이걸로 올릴게요. 단일 등록 상품은 이 재고 수량에 맞게 가는데 옵션이 있으면은 재고 수량 관리를 클릭해서 지금 300개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높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직접 입력형은 고객님이 옵션을 타이핑 쳐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 아까 다운받은 사진을 그대로 올려줬어요. 추가 이미지도 아까 다운받은 사진을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은데 타오바오나 VBIC에 동영상이 있다면은 같이 다운받아서 올려주시면 좋아요. 직접 작성을 눌러서 다운받은 사진을 전체 선택해서 올려줬어요. 이렇게 사진만 올려주셔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꾸미거든요. 그 등록 버튼 아래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패션이 있어요. 이 패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요. 이 글 내용만 바꿔서 이대로 올려도 되고 하단에 있는 스타일 윈도 의류를 눌렀어요. 패션, 스타일 윈도 의류, 백화점 아울렛 윈도 패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맨 위에 있는 이 패션이에요. 이게 보시면 여기 제목을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에는 투컬러, 빅사이즈, 기모롱 원피스 이렇게 간단하게 만 작성해 주시고 하단에 사진은 지운 다음에 제가 다운받은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직접 타이핑 하셔서 옷에 대한 설명을 써주셔도 되는데 저도 이거 처음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노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써주시게 되면은 겨울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기모 롱 원피스입니다. 빅사이즈로 제작되어서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이 가능해요. 모던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데일리로 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 색상에 대한 옵션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손님들이 어떤 옵션이 있는지 몰라서 이거는 글자 수를 좀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하단에 옵션명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1번 제품 사진을 넣어주시고 제품 사진을 개별 사진을 눌러서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2번은 디테일 컷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판매자가 올려놓은 이런 제품 디테일 사진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3번은 어떤 키와 몸무게를 가졌을 때 이런 핏이 연출된다라는 걸 써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선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인용구 옆에 구분선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제일 긴 거.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1, 2편에 올려드린 사이즈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컬러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써줄게요. 이 정도만 써주셔도 헷갈리지 않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매 대행 문구를 써주시면 돼요. 본 제품은 해외에서 배송되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입니다. 배송은 주문일로부터 약 7일 영업일 기준 소요되고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적혀져 있는 거는 단순 변심이나 교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 교환 표지를 한 주문건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상품 하자 사유의 반품 교환 요청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7일 이내로 바꿀게요. 자동으로 써져 있는 내용은 지우고 만약에 이 폼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한번 적어 주신 다음에 여기 등록 버튼 옆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음에 사용하실 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반품에 대한 주의 사항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분들 거를 조금씩 이렇게 베껴서 써주시면 됩니다. 제품 페이지에 꼭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가 있는데요. 브랜드는 그냥 제 뭘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조사는 협업사 앞에 스토어 이름 넣으시고
뒤에 협업사 써주시면 됩니다. 상품 속성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옷하고 관련 없는 걸 넣으시면 안 되고 관련 있는 것만 넣으시면 돼요. 면이랑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을 선택했고요. 핏은 약간 오버핏이죠. 그리고 총 기장은 롱, 소매 기장, 긴팔, 넥라인은 후드넥, 정류는 종류에 없으니까 그냥 기타, 그리고 스커트 스타일은 H라인, 패턴은 무지, 이 디테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지 눌러주시고, KC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 대행을 눌러주시고, 원산지, 수입산, 아시아, 중국 좀 아래에 있어요. 여기서도 마켓 이름 넣어주시고, 협업사 또는 협력업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품 상태는 신상품이죠. 맞춤 제작 아니고 제조일자나 요일자는 안 써주셔도 되고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한 제품이고, 상품 정보 제공 표시는 사실 저는 그냥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많이 눌러요. 만약에 직접 타이핑하고 싶으시다면 소재나 색상이나 치수 이거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배송, 택배 소포 등기 눌러주시고, 일반 배송 눌러주시고, 이거는 배대지가 배송해주는 택배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묶음 배송이 가능하니까 가능 눌러주시고, 제주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랑 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는 저는 기본적으로 3,000원하고 5,000원 선택해주고요. 기본 배송비는 옷 같은 경우는 기본 배송비는 저는 무료로 해요. 그리고 제주 도서 상관 추가 배송비는 배송비 묶음 그룹 관리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출고지 등록이 있어요. 출고지 등록은 저희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제품이니까 해외 출고지 주소를 적어 주셔야 돼요. 판매자 주소록을 누르시고 여기 신규 등록 버튼이 있어요. 이름을 해외 배송이라고 해놓고 이제 주소를 이제 영어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국내 배송이 아닌 해외 배송 마크가 붙어요. 신규 등록을 누르셔서 해외 배송 작성해 주시고, 네이버에 중국 주소 영문 변환을 하면 엄청 많은 사이트가 나와요. 아무거나 선택해 주셔도 사이트가 나와서 이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투데이 직구에서 나의 해외 주소를 누르시고 상단에 주소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이렇게 영어로 바로 나와요. 이 복사된 영문명을 순서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시티 전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시티는 웨이하이 시티. 그 다음에 산동을 넣어주시고, 집코드는 우편 번호예요. 복사, 붙여넣기. 중국 선택해 주시고 본인이 영어 번호로 사용하시는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배송 주소지를 넣어주시면은 출고지 주소를 해외로 설정 시 해외 상품으로 설정되며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출고지 주소를 영문으로 해주셔야 고객님이 구매하실 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작성하는 란이 생겨요. 사업자 통관으로 판매는 아니니까 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9,000원짜리 옷을 팔고 있잖아요. 교환이나 왕복은 10,000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반품 교환지는 사용하시는 사무실이나 반품이 왔을 때 옷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AS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고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AS 안내란에다가 써주시면 되세요. 판매자 특이사항에서는 해외에서 배송되는 해외 구매 대행 제품입니다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래 구매 혜택 조건 최소 구매 수량은 적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최소 구매 수량을 2로 했을 때 무조건 2개 이상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안 적어주시는 게 좋고, 최대 구매 수량 같은 것도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언제 선택해 주시냐면은 우유는 선택 안 해주셔도 되는데,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당 하나의 제품밖에 통관이 안 돼요. 하나만 판매할 수 있을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의류는 필요 없습니다. 복수 구매 할인은 얼마 이상 구매하면은 얼마 할인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건 안 해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상품 구매 시 지급이 아니라 저는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을 하는데, 텍스트 리뷰는 100원을 하고 포토 리뷰는 200원을 해요. 이게 리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판매할 때는 텍스트 리뷰를 1,000원, 포토 리뷰를 2,000원 했는데도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원, 200원 쓰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는 그냥 설정 안 하고요. 사은품이 있다면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따로 사은품을 넣지 않고 있어서 안 적어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대상에 어차피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벤트가 없다면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색 설정에 태그를 보시면은 이건 약간 야매 방법인데 네이버에 롱 원피스 쇼핑 탭에 들어가서 광고를 제외하고 지금 최상단에 있는 롱 원피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관련 태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많이 베껴 쓰는 편이에요. 잘 팔리는 상품 따라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판매하는 것과 분위기도 다르고 소재도 달라서 좀 비슷한 걸로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찾았습니다. 관련 태그를 그대로 써줄게요. 콤마를 치시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이게 보시면은 빅사이즈 원피스는 뒤에 숫자가 없고 롱 원피스는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숫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잘못 쓴 거예요. 빅사이즈 원피스를 했을 때 나온 거를 띄어쓰기 없이 제대로 써주셔야 뒤에 숫자가 있는데 이게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숫자가 없으면은 검색을 해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꼭 숫자가 있는 태그를 작성하세요. 최대 10개밖에 작성이 안 되니까 일단 10개를 써줄게요. 페이지 타이틀을 작성하면 이 제품을 SNS나 다른 소셜 서비스에 공유했을 때 스토어 이름 하단에 여기에 써지는 글귀예요. 페이지 타이틀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상품명하고 스마트워 소개글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글 하나 써주시고 하단에도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타이핑하는 글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자 코드는 고객님한테는 노출은 안 되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코드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 알아볼 수 있게 VBRC에서 구매한 판매자 명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되고요. 이 원피스를 나만 알 수 있게 써주셔도 돼요. 채널명은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사용하면은 나중에 내가 상품명을 바꾸고 싶을 때 변경이 안 되니까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전시 상태, 전시 중, 알림 받기 동의 고객 전용 상품 아니죠. 공지사항은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주시고 여기 저장하기 상단에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누르시면은 빨간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저장하기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제가 이 구매 대행을 5년째 해오고 있는데 전 절대 의류는 구매 대행으로 잘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 직원 김토끼 때문에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류 소싱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시고 김 실장님, 김토끼님 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부업으로 이게 사들락 하는데도 그냥 용돈벌 이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즘 인천항이건 평택항이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 통관 지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배송 지연 페널티 때문에 상품 정지되신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 의류는 내가 이제 VVIC에서 구매한 시점부터 한국 내 집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열흘이 안 걸리니까 재고 걱정도 없고 잘만 소싱하시면은 마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VVIC 종결편입니다. VVIC 소싱만 종결하는 거지 계속 좋은 영상을 저랑 김토끼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3편 영상 많이 기다리셨나요? 2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국제 배송 비용 결제 완료한 제품이 저번 주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임반장님 오프라인 강의 준비 때문에 찍어야지 하면서 못 찍다가 오늘은 임반장님 오프라인 강의 하시는 날이라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서 3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도착한 물건 보여드리고 간단한 통관 설명하고 제가 팔고 있는 옷 소개하고 광고비 없이 물건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 구매 비용을 결제를 했어요. 1월 16일 오후 3시 23분에 제가 결제를 했어요. 오후 2시 이전에 결제를 완료하면 당일 출고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디가 제 본 아이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새로 만든 아이디예요. 그래서 2시 이전에 결제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2시 이후에 결제하게 돼서 17일 날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통관을 보시면은 17일 날 오후 5시 32분에 도착을 했고요. 18일 날 목록 심사 완료가 끝나서 19일 오전 9시 52분에 택배사 인계가 돼서 제가 20일 오전 10시 23분에 받았어요.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은 날이 12일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20일 오전에 도착을 했죠. 제가 VBI에서 구매한 매장은 보통 물류를 저녁에 처리를 해요. 그래서 당일날 오후 8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일 저녁에 배송을 시작해서 16일에 배송 비용 결제하라고 통보가 왔으니까 12일 저녁, 13일 새벽에 출발한 물건이 3일 만에 배대지 도착해서 결제 비용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광저우에서 위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일 오후 3시에 결제를 해서 20일 날 받았잖아요. 중국에서 비행기로 한국으로 배송돼서 내가 받는 것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일 걸려요. 그러면 주말을 빼고 계산해 보면은 배송 시간을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하기신고 수리나 입항보고 제출, 입항보고 수리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낸 옷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입신고 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반입신고 이후에 세관에 도착한 분량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옷 같은 경우는 걸릴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가끔 수입 소비 심사라는 게 생겨요. 내가 구매한 물건이 한화 약 15만원 이상일 때 생기거든요. 고객님이 물건을 한 번에 많이 시켰을 경우에는 나눠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나눠서 보내시면 좋으냐면은 입항 적재 화물 목록 심사 완료 이 부분 있죠. 이것만 다른 날에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유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시고 고객님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나눠서 보내시면은 안전해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통관 목록 심사 완료를 거의 하루면 해요. 그 가격 문제만 아니면은 따로 걸릴 게 없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배송받은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2탄에서 마지막에 배대지에서 찍어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처럼 왔어요. 배대지에서 보낸 포장 상태가 굉장히 깔끔해요. 중국에서 오는 물류는 포장 봉지를 만지기도 싫을 만큼 엄청 더러워지는데 투데이 직구는 엄청 깔끔한 편이에요. 의류 상태도 보시면은 마감이 되게 괜찮아요. 보통 고객님들이 환불이나 트집을 잡는 게 실밥이나 끈 마감 처리가 좋지 않아서 많이 트집을 잡으시는데 디테일을 확인하시면은 실밥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소재도 쓰여진 거랑 똑같고 디자인 역시 똑같습니다. 치마 밑단 안쪽 박음질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약간 톤 다운 돼 있는 색상이었어요. 제가 왜 샀냐면은 제가 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반품이 안 들어와요. 이 옷을 팔 때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옷을 사는 고객님들은 반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품을 안 했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찍는 김에 한번 구매해 봤어요. 근데 반품이 안 온 이유를 알겠네요. 마감도 너무 잘 돼 있고 소재도 좋고 쓰여진 사이즈랑 오차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반품을 안 해주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현재 팔고 있는 옷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들으셔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2번, 3번 보셔서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현재 켜둔 판매자 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소싱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런 니트류의 옷을 파는 판매자가 아니라 플라워 원피스류를 파는 판매자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니트류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니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잘 안 팔려요. 사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보통 니트 원피스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3만원, 4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손님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구매할 만큼 딱히 메리트도 없어서 니트류 같은 건 잘 안 팔려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소싱했던 제품이에요. 여기는 보통 플라워나 다양한 무늬가 있는 롱 원피스를 많이 소싱했어요. 국내에 보통 파는 롱 원피스 총장 아세요? 롱 원피스라고 하고 총장이 보통 100에서 110 정도 되거든요. 키가 크신 분들이 입으면은 110cm는 무릎 살짝 덮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롱 원피스를 팔려면은 총장이 120에서 한 140 정도 되는 걸 파셔야 되는데 여기 롱 원피스가 거의 130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많이 소싱을 했어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의류를 판매할 때에는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옷을 올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긴 제품을 소싱했던 이유도 한국에서는 기장이 긴 원피스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소싱을 했는데 간간히 팔리
팔리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큰 사이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이가 엄청 긴 거나 빅 사이즈 옷을 소싱해요. 근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여성 프리 사이즈가 5 반에서 66 정도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 소싱할 때는 보통 77, 88 사이즈가 너무 많으면은 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입이 어려운 제품들을 위주로 소싱하고 있어요. 엄청 큰 빅 사이즈라든가 총장이 긴 원피스를 많이 소싱하고요. 트위드 셋업이나 정장 셋업 같은 의류도 많이 소싱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장 셋업 살려면은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중국에서 정장 세트를 사면은 한국에 비해 반가격도 안 되니까 좀 더 저렴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내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안 입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원피스가 팔릴 줄 몰랐는데 그냥 긴 거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데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얻어 걸리는 옷이 있어요. 안 팔릴 것 같은데 팔리는 옷. 그리고 다음엔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가 한국에 이미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블라우스도 잘 나가는 상품 중 하나예요. 보통 이런 화이트 계열의 기본 블라우스는 안 팔리고 보라색처럼 약간 특이한 색상이나 디자인이 특이하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많이 소싱하는 곳인데 여기는 가격이 비싸요. 근데 옷 퀄리티가 좋아서 비싸게 올려도 구매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롱한 기장의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손님이 6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받은 제품이 퀄리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리뷰가 달리겠죠. 근데 여기는 옷 퀄리티가 좋아서 받는 분들도 좋은 리뷰를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기 옷은 새로 올라오면은 소싱을 무조건 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에스닉 의류 전문점인데 에스닉 의류가 대중화되어 있진 않은데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망토류도 은근히 잘 팔리고요. 이런 담요같이 걸치는 것도 되게 잘 팔려요. 그리고 이런 인디안 같은 에스닉 원피스도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이 상점에서 파는 제품들이 보통 사이즈가 엄청 길고 지금 85위안이 돼 있어요. 거의 17,000원 돈인데 이런 특이한 디자인의 롱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원피스면은 4만원대 팔아도 팔려요. 마진 계산기로 무조건 30%를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보고 나서 한국의 대략적인 시장 가격을 미리 취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옷을 팔고 있는데 52,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도 팔립니다. 물건을 올릴 때 마진 계산기도 물론 하지만 얼마까지 팔리면 잘 팔리겠다라는 이런 감이 저는 이미 생겨서 마진 계산기 말고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홀복 같은 게 진짜 잘 팔려요. 네이버에 혹시 홀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보시면 지금 33,900원에 택배가 3,000원인데도 구매 건수가 170개예요. 그리고 찌마기가 1,430개예요. 시스루 옷이 원가가 얼마 안 하잖아요. 이런 홀복도 되게 잘 팔려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파는 제품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파는 제품도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 팔리냐면은 의류 같은 경우는 2페이지나 3페이지에 있어도 팔려요. 왜냐면은 1페이지에 원하는 게 없으면 2페이지로 가고 2페이지에 원하는 게 없으면은 3페이지까지 갑니다. 의류는 그래요. 사실 여자 옷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런 키워드별로도 그렇고 만약에 홀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쿠팡에서도 보시면은 36,8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2월 2일 도착이에요. 지금이 1월 23일인데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도 사요. 이게 디자인만 잘 찾으면은 정말 쉽게 잘 팔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타오바오에서도 의류를 소싱하냐고 했는데 타오바오에서도 소싱을 해요. 그중 가장 잘 팔리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워드가 실크 잠옷이에요.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아마 제가 보는 화면이랑 보여지는 화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클릭했던 제품이 상단에 많이 떠서 해요. 이 제품 보시면은 82위안이잖아요. 실크 소재의 롱 가운이에요. 여기 총장을 보시면은 제일 긴 게 133cm고 가슴 둘레가 108cm예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길이도 길어요. 실크 소재로 된 잠옷이 의외로 잘 팔립니다. 한국에서는 실크 소재의 가운을 찾으면 잘 없어요. 길이가 짧거나 원 사이즈인 경우가 많은데 길이도 길고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크 슬립이 있어요. 하나에 39위안인데 환율을 엄청 넉넉 잡아서 200원으로 치면은 8,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런 실크 잠옷 같은 경우는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로 판매해도 팔리는 제품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제가 소싱하는 판매점이에요. 먼저 의류를 하실 때에는 판매자랑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조금 아리송하다면
필요하면은 샘플링 해보셔서 직접 퀄리티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슬립 같은 경우는 마감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좋은 곳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슬립도 지금 49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은 30위안이 안 되는 금액에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실크 잠옷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입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판매가 잘 일어나지는 않고 이런 슬림류로 가셔야 돼요. 슬림류를 찾았을 때 키워드도 잘 뽑아내셔야 돼요. 네이버에 실크 잠옷을 치셨을 때 현재 보시면 여기 슬립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아무래도 디자인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은 이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을 올려두시는 게 좋아요. 커플 잠옷은 국내에서 사입해서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플 잠옷은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실크 슬립을 소싱해서 네이버 상품 등록으로 물건을 올렸을 때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발굴해도 1페이지는 절대 못 가요. 지금 보시면은 1등 상품 리뷰가 1,500개고 구매 건수가 2,600개를 넘겼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더라도 지금 리뷰가 거의 3,000개, 5,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분은 리뷰가 14,000개나 있는데 1등이 아니네요. 좀 이상하죠? 이렇게 슬롯을 쏘거나 광고로 상단 노출을 하는 거 외에는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써도 키워드로는 1페이지를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상품 등록하시면은 100페이지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분들도 다 키워드 찾아서 열심히 올리셨겠죠. 그래서 키워드 싸움으로는 아무래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3편을 찍었습니다. 제가 현재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곳이 블로그 마켓이에요. 혹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 블로그랑 블로그 마켓을 이용해서 쇼핑 상단 탭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뷰의 상단 탭을 먹을 수 있어요. 블로그 마켓이 뭐냐면은 블로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블로그 그 페이지 내에서 손님들이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블로그 마켓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 보면은 이것도 쉬워지니까 만약에 광고비가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임 반장님이 하루에 광고비를 거의 100만 원 정도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비 3만 원도 쓰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저같이 약간 광고비가 나가는 게 무섭다. 나는 공짜로 광고비 쓰지 않고 돈 투자가 아닌 시간을 투자해서 판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블로그와 블로그 마켓을 시작하셔야 돼요.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시려면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3개 이상이 되어야 심사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은 블로그 마켓을 사용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다음 편 올리기 전까지는 블로그 마켓에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따라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15년 전부터 블로그를 했어요. 3,000명대 돼가지고 그때는 인플루언서가 없었지만 지금 인플루언서가 생겼죠. 근데 그때는 블로그를 잘 키워서 판 다음에 이제 생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의류를 판매하면서 다시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고 블로그도 키우면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롱원피스를 올렸을 때 내가 찾은 키워드가 쇼핑 탭에선 절대 1페이지를 갈 수 없는데 블로그는 잘 쓰시면은 1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블로그 마켓 글 올릴 때 상단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비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블로그와 블로그 마켓을 키우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애드 포스트라고 해서 글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애드포스트 수입이 하루에 적으면은 500원에서 600원이 들어오고 많으면은 3만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가 이렇게 쌓이면은 10만원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광고비를 안 쓰고 부업으로 돈을 벌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블로그 키우는 방법 기본만 아셔도 금방 키우실 수 있어요.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실 때에는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업자를 하나로 쓰고 있어서 이미 블로그 마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여드리려고 임 반장님 아이디로 블로그 마켓을 가입했어요. 가입 신청을 하신 뒤에는 가입 신청 후 3일 영업일 이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블로그 글 3개 작성하시고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세요. 다음 편에는 블로그 마켓 등록하는 방법과 블로그 상단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찍는 저를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